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 매우 안 좋았습니다. 선물 매도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깜짝 놀랄 만큼 나왔는데 관련 소식 빠르게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SVB가 내 계좌를 뱅크런 시킴. 오늘 증시는 오랜만에 한 3개월 만에 느끼는 공포스러운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빠진 거 뭐 괜찮아요. 이 정도 뭐 버틸 수 있죠. 그런데 추가 하락 있냐? 이게 진짜 공포스러운데 머릿속으로는 아직까지 반대 매매도 안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미국장은 어땠을까요? 어제는 나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은 큰 급락이 없었죠. 그 중심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장전 연설이 나름 효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참고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조금은 먹혀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아시아 증시는 완전 박살나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 진짜 야구 경기나 아니면 축구 경기보다 더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오늘 저녁 9시 반에 열리는 CPI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은 investing.com에서 딱 9시 30분에 공개가 되고요. 어플로도 볼 수 있고 컴퓨터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편한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우리가 이걸 볼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뭐 본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국장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겠죠. 게다가 이게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증시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 2% 정도 이상 상승하고 마무리되었다면 오케이 라고 하시면 되고, 보합권이면 좀 많이 아쉽다, 혹시나 하락했다면은 그거는 그거는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데 어쨌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CPI는 전년 대비 6.0이 현재 예상입니다. 지금 은행들이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5.9, 6.0, 6.1 이 정도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고, 혹시나 크게 웃돌면은 예를 들어 뭐 6.3, 6.4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에 약 2.5%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4%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는 이평선, 121선 이평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특히 외국인은 선물을 1조 원 넘게 크게 매도하며 증시 하락 압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는 2.2% 하락, 항생은 1.8% 하락으로 하락폭이 꽤나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외국인 왜 이렇게 많이 팔았나? 금융당국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아시아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저녁 CPI가 또 발표되니까 또 불안감이 가득가득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냥 일단 팔고 보자, 이렇게 말한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 저녁에 CPI가 뭐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FOMC까지는 이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단 던지고 나중에 다 결과 나오고 이 비가 그치면은 들어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가장 많은 날이었으며 역대 선물 매도 기록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워렌 버핏은 또 투자를 잘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지역은행 주가, 미국에서 지역은행 주가가 완전 박살나고 있죠. 하지만 이 와중에 버핏은 작년에 이미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뭐 포트폴리오 상에서 뭐 조금 줄인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해 4분기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의 지분을 60% 가까이 줄인 바 있고, US 뱅코프의 지분도 91%까지 축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기업을 그냥 단기로 매수하고 매도한 게 아니라 무려 10년 넘게 보유를 했었는데 작년에 딱 매도를 했다는 거,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상을 했나?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금리가 오르고 지역은행은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워렌 버핏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버핏은 또 자기 자산을 확실하게 지켜냈는데, 확실히 이런 걸 보면은 공부를 해야 사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날씨를 살짝 보도록 할까요? 오늘 증시도 매우 추웠는데 날씨도 추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분명 롱패딩을 넣었지만 다시 꺼내게 만들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다행히도 꽃샘 추위도 물러난다고 합니다. 서울 기준 내일은 최저기온이 7도, 목요일은 0도까지 내려갔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지속적으로 따뜻해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다만 이 와중에 황사가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는 항상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다시 또 증시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정답은 없지만 지금 당장 증시가 하락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쪽이 있다고 하는데 크게 뭔가 봤더니 코인 그리고 금은이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자면은 자 일단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조금 급등하고 있죠. 조금은 특이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인이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오고 있으며 그 이유가 뭔가 바로 SVB 파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보자면은 SVB 파산으로 대체 안전자산이 각광을 받는 건데 당연히 금은 올라야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코인도 같이 올라가는 이거를 뭐 기현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흐름을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전고점 여기까지 올라온 걸 볼 수 있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앞으로 증시가 더 흔들린다면 특히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진다면 코인은 또다시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날 텐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거를 살지 말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은 여기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체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대표주자 금은 어제 각각 3%, 6%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시 하락이 조금 더 커지면은 분위기가 나빠지면은 이러한 금 그리고 은 여기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하지만 혹시나 증시 하락이 빠르게 끝난다면 조금 올랐던 금값 상승은 또다시 반납하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며 이 부분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은행이 칭찬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연준이 이번 3월에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곧 금리도 고점 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미리 금리 인상을 멈춘 한국은행이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연준이 빅스텝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많아서 야 이거 금리 차이 커지면 어떡하냐 이런 비판도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야 잘했네 잘했네 선녀다 선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한데 그래서 다음 달 금토일은 어떤 식으로 나올까 봤더니 일단 지금 예상으로는 2회 연속 동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경제라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빅스텝이 완벽한 그런 유력하게 보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빅스텝 확률은 그냥 쭉 들어가 버렸고 오히려 3월 달에는 일단 동결한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뭐 100% 예측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편의점 점포수가 이제는 안 늘어요. 2010년에는 하루에 무려 편의점이 15개씩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 3개에서 4개밖에 안 생기고 있는 확실히 성장이 줄어든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국이 하루 3, 4개면 그것도 많은 거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과거랑 비교하면 확실하게 많이 줄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세븐일레븐만큼은 역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세븐일레븐이 빅4에서 가장 면적단 매출이 낮기 때문에 점포를 조금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편의점 수는 가장 많은 곳이 CU 1.6만 개로 1등 그리고 2등은 근소한 차이로 GS25가 2등 3등은 세븐일레븐 그리고 4등은 이마트 24인데 그리고 면적단 매출이 가장 좋은 곳은 GS, CU, 이마트, 세븐 이러한 순서대로라고 하니까 혹시나 나중에 편의점 차린다면은 GS 아니면 CU가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한국 타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불이 진화가 다 안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한국 타이어 주가 흐름은 당연히 좋지 않은데요. 하지만 대신증권은 단기간에 하락한 주가는 또 단기간에 회복될 것이라며 목표가 4.1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입한 보험의 보상 조건이라고 하며 여기에 따라서 주가 반등의 시간과 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회복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오늘 같은 장에서 오히려 2.3% 하락이면은 야 이 정도면은 떨어진 거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 계좌 중에서는 뭐 5%, 10% 이렇게 빠진 겹도 수두룩 빽빽한데 이 정도면은 꽤나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S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이 어제 급락했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하락한다면 당연히 좋은 매수 기회다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이 목표가 1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SM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 바로 하반기에 SM 3.0이 본격화되는데 그때를 보고 충분히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주가 하락하면 이거는 당연히 매수 기회라는 거겠죠. 그리고 앞으로 하이브와의 플랫폼 협력으로 인해 가파른 성장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꼭꼭꼭 공부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같이 안 좋은 장이 SM 오히려 1.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다음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흥행.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의 수가 한 달 새 3,400명 가까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특례 보금자리론의 효과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데, 참고로 특례 보금자리론의 특징은 집값이 9억이 넘지 않으면 3, 4%대의 금리로 최대 5억을 빌려주는 상품이죠. 그래서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30대에서 40대가 경기도, 서울, 강북의 외곽 쪽에 생애 첫 주택을 많이 산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주사만 맞아도 몸무게가 줄어요. 이거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주 꿈의 약이죠. 비만 치료약인 위고비. 요 녀석이 현재 미국에서 열풍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도 이걸 맞고 살을 뺐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만든 회사 노보 노디스크는 1년 동안 무려 40%나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약은 평균 비만 환자의 체중을 약 15% 감량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와 암젠 등의 회사가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으며, 그리고 위고비보다 더 좋은 약도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 제약사 일라일릴리는 마운자로라는 비만 치료제를 올해 말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의 부작용이 딱 하나 있다고 하는데, 물론 다른 부작용도 존재하고 있겠지만 약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이것도 당연히 요요라고 볼 수 있고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걸 보자마자 야, 그러면 이거 약은 그냥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거를 개발하는 회사는 지속적으로 엄청난 캐시카우를 얻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감원 온라인 쇼핑몰 조심. 금감원에서 온라인 쇼핑 결제를 할 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이거는 꼭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번호나 CVC 이 정도는 괜찮은데, 카드 비밀번호, 주민번호 이런 걸 적으라고 하는 거는 사기일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항상 여러분들 사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 국토교통부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 관련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원팀 수주 지원단을 구성해 파견하며 15일부터 19일까지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연평균 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45년까지 5단계 개발 계획에 따라 총 40조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그래서 한국은 여기에 맞춰서 건설, 모빌리티, IT, 문화 등 원팀 코리아를 꾸려서 이렇게 수주를 하러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증시가 매우 안 좋았지만 이 하락세가 그렇게 길진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이 있고 난 다음에는 결국 또 상승하는 날이 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때는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리스크 관리하고 이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그때 남은 현금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